아내와 사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내는 제 주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늘 김창옥 쇼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아직 모든 걸 극복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 상처받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슬픔을 이겨내고 싶네요. 어디 계시죠? 자, 네, 앞에 반갑습니다. 함께 오신 분은 친구분이신가요? 예, 지인입니다. 함께 또 자리를 해주셨고요. 아내분을 이제 그러면 작년에 떠나 보내신 건가요? 작년 10월 24일 날 보냈습니다. 어, 질병으로 하루아침에 보냈어요. 와이프 보내고 정말 한 3개월 동안은 좀 안 좋은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딱 두 가지가 저를 살리더라고요. 하나는 애기였고요. 하나는 김창옥 쇼 2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뭐 캥거루족 어머니 한번 나온 적이 있으셨어요. 캥거루맘. 네. 네네네네네.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 중에 자기 남편분이 그냥 보고 싶다. 그냥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보고 싶어. 그렇게라도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 말 듣고 밤새 울었어요. 와이프가 이제 항암을 1차 할 때 8개월하고 2차 전이 되고 8개월 정도 했어요. 네, 아유 고생하셨네요. 아유.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뭐 3개월, 한 달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선택하라고 하시더래요. 호스피스 갈래?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마지막을 보실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좀 붙잡고 싶어서 그때 한참 뭐 자연치유 뭐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연치유 하겠다고 이제 갔는데 그때 거기 가서는 밤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니까 제가 맨날 안고 가고 화장실 안에서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니까 제가 안아서 볼일 다 하고 샤워할 때도 못하니까 제가 샤워하고 씻기고 그러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제 전이 되고 저희가 이사를 한번 했었는데 이사할 때 몸이 안 좋으니까 아는 지인분 집에 잠깐 하루 묵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아들은 걱정이 안 된대요. 근데 내 남편 어떡하냐고. 저 사람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밤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폐암 때문에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한 3일 동안은. 근데 갑자기 누워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팔을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아줘? 그랬더니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안아줬는데 안아주니까 갑자기 귀에다 대놓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고마웠었어.
그 얘기하고 다음날 아침에 도저히 안 돼서 호스피스를 데려갔는데 제가 같이도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호스피스 갈 때 간단한 짐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차로 따로 챙겨가지고 뒤에 출발을 했어요. 호스피스 병원을 도착했는데 이미 눈을 감은 상태였고요. 언제 제일 우리 아내가 생각나고 좀 보고 싶고 그리우세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건설 건축 인테리어를 좀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제 가구도 일반 가구가 아니라 와이프랑 저 체형에 맞춰서 가구를 다 제작을 한 거거든요. 침대, 소파도 그렇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있는 침대에 누워서 있으면 애기랑 둘이 자긴 하는데도 가끔 와이프가 누워 있는 것 같고 침대에 누우면 와이프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애기 재우고 저도 잠이 잤는데 아내달까 밤에 부인이 나타나더라고요.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남편 내일 서울 잘 갔다 와 걱정하지 말고 하고 그러고 잠에서 깼어요. 근데 이게 너무 상처도 크고 1년이 지나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와이프를 내 옆에 있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이게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가 아내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마음에 힘든 게 계속 가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내 남편에게 아내는 무엇을 원할까? 저는 자기야, 자기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삶을 떠나는 그날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핵심인데 자기가 나를 그리워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되게 사랑하는 당신이 그 삶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아내에 대한 사랑과 일찍 떠난 이 슬픔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틀이 단단하지 않으면 내 삶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남편의 그걸 녹일까봐 아내는 걱정을 하고 그걸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가 편하게 떠나기도 힘들어. 왜?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의 삶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너무 아내의 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걸 극복하거나 이런 단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슬픔과 그리움의 사랑을 이 온도를 견디는 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릇이. 이제부터는 이 그릇을 튼튼하게 하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걷거나 억지로 운동을 하자. 근데 이거를 좋아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억지로라도 하자. 반복해서 꾸준히. 근육이 튼튼해지고 몸이 튼튼해지면 정신의 그릇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중에 내 그릇이 좀 튼튼해질 때 그때 슬퍼하자. 아내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자. 죽는 그날까지 왜 잊어버려요? 내 마음에 간직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드실 때 저희 프로그램 봤으니까 우리 기념사진 한번 여기서 찍으시죠. 오십시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네. 이번에는요, 아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줘야 될지 고민이라는 한 어머님의 질문입니다. 이혼한 지 2년 된 돌싱입니다. 7살 딸과 5살 아들을 전 남편이 양육 중인데요. 떨어져 있을 때도 아이들 생각하고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것 같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제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이들은 빨리 진짜 만나 걱정이죠. 뵙죠. 네. 어디 계십니까? 네, 가운데 반갑습니다.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전 남편께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이 상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아이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라고 좀 느껴지실 때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혼한 지 2년 차 됐는데 한 달에 2번 주말에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6개월 때까지는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밤에 이유 없이 우는 거는 다반사였고 밖에 나가면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애들이. 심지어 화장실을 가거나 어디를 데려가면 아들은 아기띠를 하고 그럼 엄마 나는 하면서 딸이 저를 찾아요. 그래서 아들은 뒤에 아기띠를 업고 딸은 앞에 안고. 제가 몇 달 전에는 아이 심리 상태가 궁금해서 심리 상담 센터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딸의 경우는 약간 우울증이 조금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반대로 아들은 또래에 비해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사실 이혼 과정이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던 거를 아이들은 많이 지켜봐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와 따로 살고 있는 이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딸이 엄마 오늘은 좋고 내일은 싫어. 왜? 오늘은 엄마 만나는 날이고 내일은 엄마랑 헤어져야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뒤에서 볼 테니까 가지 말고 계속 손인사 해줘. 이제 딸이 눈치가 빨라서 제 앞에서는 엄마가 제일 좋아 하고 또 아마 집에 가서는 아빠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있는 앞에서 여기서는 엄마가 좋다고 말해야지 하고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그래서 사실 뭐 떨어져서 이제 사시는 게 아이들이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기는 한데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전 남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바뀌는 환경에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이때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지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게 가장
굉장히 엄마에 대한 그 자식 사랑은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빠 사랑이랑 좀 더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이들을 좀 기회가 된다면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 됐고 그냥 육아와 살림만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당장에. 그리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그럼 베이비시터이거나 아니면 친정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는 또 저희 사별한 오빠의 조카를 지금 같이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더 숟가락 더 얹어서 우리 애들도 좀 봐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지금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계속 적응을 하고 다만 엄마만 가끔 엄마랑 데이트하는 거야 라는 기분이 들게끔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약간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리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자가 먼저 쓰시고 옆에 있는 노약자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잘 이끌고 나가려면 사실 지금 아이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챙기려면 먼저 엄마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엄마가 여기에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애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메시지가 뭐냐면 아이들 둘이 문맥 하나에 너무 슬프고도 또 소설 같고 영화 같은 말이잖아요. 엄마 여기 있어라는 말과 나 오늘 너무 좋고 내일부터는 나 너무 싫어.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가 우리 아이와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게 강하게.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충분히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슬픈 건 아이들이 커서 슬프자.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한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컸는데 우리 엄마가 되게 슬프고 힘들게 살거나 나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가장 힘든 지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애들 만나서 잘해주려고 하시는 건 전 비추. 아이들이 다 느끼거든요. 엄마가 미안해서 잘해주려고 하는 느낌을. 그러면 애들은 더 괜찮은 티를 내요. 근데 지금 엄마 마음이 벌써 제가 어떻게 잘해줘야 되죠? 어떻게 상처를 고쳐줘야 되죠? 그 마음 안 가져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존재가 그러니까. 그러니 말대로 그렇게 안 되지만 막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애들 기다렸다가 만나면 그냥 반갑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마음에 힘든 거를 이거 일종의 광풍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풍을 잘 이용해서 도출을 올려서 전보다 우리가 더 나아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바람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일찍 눈을 띄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아이는 그 나이 때의 아이로. 이제 그러려면 엄마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되겠죠.